사업이 일반 예산에서 지방채로 전환된 이유를 묻자 집행부는 일반 세입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해서는 안 됐습니다. 세입이 불확실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했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안일한 재정 운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광주시의회 숫자와 회계기법으로 포장된 허상의 예산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채 중심의 예산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결국 이 중재를 악용해서 지금은 애초에 그런 우리 광주시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지금은 2천억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아마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중재 부분이. 근데 저는 좀 염려되고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 지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는 지금 시민의 세금과 도시 재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의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채무 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1위, 즉 지방 정부 가운데 가장 빚이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 결정으로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본 의원은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4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가 제2를 요구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 차이가 정리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동안 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예산의 65%를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광주시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시민 1인당 14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시 살림이 어려워 큰 빚을 내야만 시정 운영이 가능한 위기 상황임에도 공직자분들은 절박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빚 돌려막기로 위기를 봉합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지방 채무 현황을 비롯한 재정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 원인과 사정이 있겠지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처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 발언을 듣겠습니다. 심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4만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 1, 2동, 상무 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심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우리 시의 예산안 곳곳에서
원칙이 무너지고 신뢰가 사라진 흔적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적힌 숫자 뒤에 숨겨진 우리 광주의 위태로운 민낯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의회는 불과 6개월 전 본해산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분명한 약속을 했습니다. 시는 일반 세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의회는 그 재정적 기반을 믿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심의에서 그 약속은 852억 원짜리 지방채라는 빚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닙니다. 신뢰 파산입니다. 처음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이었다면 본해산 심의 기준 또한 엄격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그 필요성, 시급성, 그리고 미래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여 훨씬 더 철저하게 심사받아야 합니다. 집행부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와 의회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사업이 일반 예산에서 지방채로 전환된 이유를 묻자 집행부는 일반 세입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본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해서는 안 됐습니다. 세입이 불확실하다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했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안일한 재정 운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지역 발전, 재난 대비와 같이 정해진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과 특별회계가 이제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시에 부족한 일반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 설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목적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사실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일만 부지 개발의 대가로 받은 공공기여금 154억 원이 공공시설 설치 등의 운영기금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집행부는 9억 원을 제외한 14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두 기금 간 자금 이동은 지방재정법상 예탁금으로 처리해 의회의 심의를 거치하지만 집행부는 이를 예치금으로 분류하여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예치 단계에서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의회의 심의를 우회한 뒤 이후 내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곧바로 예탁금으로 전환하여 일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형해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광주시의회 숫자와 회계기법으로 포장된 허상의 예산은 승인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채 중심의 예산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권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광주시는 단순히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반복하지 말고 가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재정 지출의 타당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효과가 떨어지거나 시대적 필요성이 사라진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평가하고 설령 시장의 공약이라도 효율성과 시민의 실제 필요를 기준으로 가감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 발전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지금의 재정으로는 광주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시민과 의회와 함께 진실의 예산,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성공과 광주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창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5선거구 우남 1, 2, 3동 독림동 지역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각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형평성과 타당성 있게 교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정법 제29조 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민선 8기에서 교부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검토해보니 본래 취지에는 한참이나 무색해 보였습니다. 특교금의 본래 취지인 재정력 격차 조정에 따라 5개 자치구의 24년도와 25년도 세입 세출에 따른 예산 현황과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은 크게 구분하여 경상 경비성인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 경상 경비를 제외한 행정운영 경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구는 최근 2년 전체 예산 대비 평균 18.68%, 서구는 13.96%, 남구는 평균 12.98%, 북구는 12.85%였습니다. 광산구는 2년 평균 13.89%였습니다. 이제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140만 명이 무너져 5월 현재 139만 9,880명입니다. 이를 5개 자치구로 나눈다면 평균 28만 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자치구는 면적 및 인구 분포에 있어 다소 기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동구 인구는 10만 5천 명이며 서구는 27만 7천 명, 남구는 20만 8천 명이며 북구는 무려 42만 2천 명이나 되며 광산구는 38만 9천 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민선 8기에서 교부된 자치구별 특별조정교부금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구는 23년도에 76억 6,700만 원이 교부되었고 24년도에는 17억 5천만 원이 삭감된 59억 1,8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서구는 23년도 100억 9,6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무려 32억 1,400만 원이 삭감된 77억 4,7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남구는 23년 86억 1,4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9억이 감소한 77억 1,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북구는 23년도에는 97억 4,400만 원이 그리고 24년도에는 5,300만 원이 증액된 97억 9,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렇듯 타 구는 적게는 9억에서 많게는 32억 1,400만 원이 삭감된 반면에 광산구는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무려 30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5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및 결과를 토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행정운영 경비는 2년 평균 12.84%에 불과하여 북구는 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 가장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5.21% 감소되었으며 인구 또한 동구의 4배가 넘고 우리 시의 30.2%나 차지하고 있는 북구가 단연코 많은 예산이 교부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타 자치구는 적게는 9억 많게는 32억 1,400만 원을 삭감했으면서도 오직 광산구만큼은 오히려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하여 교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취지와 목적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아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지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북구민은 시장님께서 북구 출신으로서 북구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에 행정이나 재정적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보고 시장님께 바라는 바람과 기대가 컸었는데 또 다른 정치적 유행 확대인가 하는 의심과 함께 광산구에만 많은 예산을 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로 자치구간 의혹과 오해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한 큰 원인으로서 결코 긍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의 열쇠인 특별교부금이 자치구간 경쟁을 유발하여 단체장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한 전유물이나 쌈짓돈으로 이용되거나 오인된다면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나아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 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추가 경쟁 예산화 및 기금 운용
변경 개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소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6.3%인 4,807억 원이 증가한 8조 850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세입 예산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05억 7,200만 원 등 두 건에 107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전당 월봉서의 연계 문화 기반 구축 37억 원 등 세 건에 67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광주 상생카드 발행 지원 105억 7,200만 원 등 7건에 110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골목길 사랑방 조성 10억 5천만 원 등 15건에 69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본예산 대비 364억 원이 증액된 4,770억 원으로 심사 결과 증액은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2천만 원 등 두 건에 2억 3천만 원을 예치금 등으로 증액하였으며 감액은 광천 에코브리지 조성 2억 1천만 원 등 세 건에 2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2025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인 1,026억 원이 증가한 2조 9,778억 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 개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안 중 증액안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과 시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의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법 142조 3항과 지방기금법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제시해 주신 사항들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심철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본예산에서 편성된 사업 중 SOC 사업 9건에 대해서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지방재정의 이 편성 문제나 이것은 재량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재정 부족이 그 원인입니다. 이번 추경 역시 심철 의원님 지적대로 본예산에 편성된 SOC 사업 등 9건 852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고 그 이왕에 본예산에 확보된 852억 원에 대해서 지방채로 발행해서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수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본예산을 사실 수정한 그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이 점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했다라고 주장하시기보다도 우리 시의 재정의 상황 때문에 고심하여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점까지를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본회의에 본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을 함께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정말로 최소한으로 예산 반영을 했었고 이번 정부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이 새로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부 추경 예산이 의결하게 되면 저희들도 곧바로 다음 추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더 이런 고민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배움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 광주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언해 주신 정책 대안들도 교육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 원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다은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의 승인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내 절차를 마련하여 회의 방청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최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와 위원회 징계 요구 시한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두 건의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은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정비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제334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기간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총 4건에 대해 일괄 심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 열섬 현상 대응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한파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 명칭 변경과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현행 조례상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공고하던 규정을 10분의 3으로 상향하고 의무화하여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한 개정안은 청년 인력풀 부족, 위원회별 전문성 요구 등 현실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위촉 비율을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여 제도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운영의 유연성과 현실성을 높이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위험 업무에 종사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퇴직 후에도 15년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례 시행 이전에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운영상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진단 지원 기간을 퇴직 후 10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퇴직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 현상 대응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지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맞벌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가족 돌봄 정책 강화를 위하여 손자녀 돌보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소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집안 치마가 다수 발생하면서 노후 하수 관로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영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 건축물 대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 행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직 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위임된 시설 종류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 한 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광주 그린카 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전 기관의 처분 효력 발생을 위해 부칙에 경과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광주 그린카 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명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명진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53조 제6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이기순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가연성 폐기물 연료와 즉 SRF 사업과 관련하여 청정 빛골 주식회사의 운영 주체인 포스코 ENC가 광주시에 무려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기사 보도 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기후환경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중재가 진행 중이므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설령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주요 부분이 비공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의 혈세 수천억이 걸려있는 이 중대한 사안을 단 한 차례의 공청회나 시의회 공식 보고조차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협약서와 공모 지침에 근거하는 소송이 아닌 청정 빛골 측이 신청한 중재를 선택한 행정은 누가 결정했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 담당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 담당관 최선영입니다. 네, 법무 담당관님, 중재라는 제도가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와 개요 또 소송과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행정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그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사항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22년 저희들이 지금 그 4월 저희들이 이제 26일 날 저희가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재라는 건이 22년 이후로는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소송만 진행했는데 22년 4월 26일 이후에는 중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소송은 다 제가 봤을 때는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재라는 것은 뭐냐면 분쟁을 저희가 이제 보통 소송은 법원에 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분쟁은 뭐냐면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을 위해서 해결하는 절차를 중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피신청인이 중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개시되고 그 절차는 중재법과 대한 상사중재원 국내 중재 규칙에 따르게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 이 중재 판결이 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계속 항소가 가능한데 중재 판결은 항소가 가능한가요? 중재 판결은 지금 현재 단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죠. 뭐 중재에서 판정이 되면 이후에 저희가 항소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건 거죠.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정현윤입니다. 네, 국장님 먼저 광주 SRF 사업 전반적인 설명과 청정 빛골과의 중재 진행 상황까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지금 SRF 제조시설 운영비용 조정 관련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좀 두 가지만 좀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의원님께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현재 중재 진행 중에 있어서 좀 비공개 건이어서 그 일부는 이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집행부의 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사항만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후환경국 저희 업무에 대해서 항상 그 협조와 송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님들께 이런 세부 사항을 언론 보도와 현안 질의를 통해서 알게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답변 드린 것처럼 실은 이번 주 중에 저희가 보고 일자를 잡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좀 전개되었다는 좀 미리 양해 좀 말씀드립니다. 그 SRF라는 것은 이게 그 고용 연료 제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주 같은 경우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이 2016년까지는 소각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소각 시설이
폐쇄를 하고 그 대체 수단으로 이 생활 폐기물을 고용 연료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주에 있는 발전 시설로 지금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인해서 저희 생활 폐기물 처리 정책상 채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주에는 SRF 제조 시설이 있는 거고요. 나주에는 SRF 발전 시설이 있어서 이 두 개가 세트로 같이 연동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그리고 그 관련해서 지금 왜 중재까지 갔고 예. 지금 어느 그 중재 심리에서 심리하는 도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 민감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더라도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SRF 제조 시설은 저희가 저희 시의 방침을 정하고 2013년 6월달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포스코가 대표사가 있는 청정 빛고울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평가 항목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기술과 가격, 수요처를 누가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했었는데 포스코가 제시한 사업 대비 기술력과 수요처 공급 부분에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2순위와 0.13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이 2016년 12월에 준공이 됐고요. 가동을 27년 1월부터 가동을 하다가 1년 동안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주시장께서 그때 당시 나주시의 민원을 사유로 해서 SRF 발전 시설을 준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발전 시설이 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 강주에 있는 제조 시설을 가동할 수 없다 보니 포스코에서 이것을 4년 동안 가동이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난방공사에서 이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한 10건 정도를 다 합쳐서 진행을 하다가 행정소송에 승소해서 결국 2021년 다시 재가동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재가동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한 4년 정도 중단이 되다 보니 이 운영자인 청정빛고울 대표사인 포스코에서는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렸다 보니까 저희 시의 운영 비용 조정을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건 저희는 쓰레기 문제가 계속 좀 논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방공사에는 21년 8월 달에 저희한테 재개 요청을 했음에도 이 포스코에서는 이 여러 가지 운영 비용 관련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결국은 21년 12월 달부터 일부 반입하겠다고는 하셨지만 2022년 12월까지 한 16차례 정도 물량을 계속 변경하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운영 비용 조정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저희 강주시 입장에서는 이걸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었습니다.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고 사업 협약상 저희가 이런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의 해결 순서가 첫 번째 협의로 인해서 진행한다. 두 번째 중재에 의해서 해결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소송이 10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강주시의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고 또 저희가 그 포스코의 입장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운영 비용상에 저희 협약서상의 운영 비용 상승 요인에 저희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사업 협약상의 두 번째인 중재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 중에 좀 오해가 있는 게 협약서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중재로 가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간다는 말은 이미 중재는 단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협의를 할 것이냐 중재로 갈 것이냐 소송을 갈 것이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추진현황 띄워주실래요? 네, 방금 우리 국장님께 말씀했던 것처럼 2021년 9월부터 2012월까지 생활 폐기 물량 부족과 매출 감소에 따른 조정 실무 협의가 4차례 진행됐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청정 빛고울 측이 운영비 78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죠? 맞죠, 국장님?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건 2024년도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사용료 조정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운영비용 상승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가 저희가 운영비용 협상을 하는 것은 어쨌든 시 재정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비용 협약서에 근거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이 협약서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이었고 21년, 22년 지속적으로 협의한 과정에 22년 12월 달에 최종 결렬이 됐는데요. 22년 12월 달 최종 결렬된 마지막 금액이 78억이었습니다. 네, 78억이요. 그 78억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2023년 2월 청정 빛고울 측에서 중재 신청을 했죠. 저희가 중재 요청의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2023년 6월 양측 합의로 중재
받아들이고 중재를 심리가 개시가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3년 광주시가 왜 소송이 아닌 청정 빅골에서 요청한 중재에 합의를 해줬는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합의를 하게 된 이 판단과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결정 승인을 하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거 어떻게 분쟁 해결하는지가 사업 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실히 협의한다. 두 번째,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중재로 간다. 중재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저희는 협약서에서 협의를 했으면 결렬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재로 갈지 여부를 두 번째를 지금 청정 빅골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이 저희는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강주시에서는 SRF 시설을 조기 정상화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행정심판과 소송이 10건 정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이 시설들을 조기 정상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중재로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그럼 소송의 국장님, 중재의 장점인 단기간 그리고 저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중재가 6개월 안에 다 판결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예. 때문에 저는 선택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 소송처럼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유 어떻게 지금 계속 남아 있나요? 일단 말씀 드리면 일단 저희가 소송의 응소와 종료 지시는 국장 정결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결정은 아마 기후환경국에서 저희가 주로 했고요. 저희가 법무 담당관실과 자문을 받아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도 지금 거꾸로 지금 이런 기회에 저도 포스코 이인씨에 따라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렇게 운영비용 증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중재 합의를 했는데 23년 6월 합의 이후에 중재 신청서를 24년 4월 달에 제출하고 중재 개시가 5월 달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개라는 그 중재의 특성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악용한 것으로 저희 판단하는데요. 갑자기 지금 2천억으로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어떤 건지 저는 정말 오히려 포스코한테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송은 협약서, 또 공모투자 지침서와 같은 양쪽 당사자의 공식 계약을 근거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재는 양측 합의로 심리가 개시가 되는데요. 특히 중재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재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중재 범위를 명확한 구분이 없었으면 아마 협약서 등의 계약서 내용을 벗어나서 예상치 못한 판정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가 중재도 준사법등 절차로 해서 단지 법원과 똑같은 판사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중재위원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법적 절차로 해서 많은 분들이 분쟁 해결에 유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용 증가는 분명히 그 기초는 사업협약서가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묻는 겁니다. 그런 모든 범위를 중재 합의서 안에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는지. 사업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했고,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명시를 하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니, 명시를 그때 당시에 네, 그러면 어쨌든 2023년 소송이 아닌 청정 빅골에서 요청한 중재 합의해주는 과정을 제대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중재를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국장님께서는 포스코에 묻고 싶다. 중재는 단기간에 빨리 끝나는 장점이었는데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비공개 부분에서 억울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재 합의의 광주시가 지금 주장하는 협약서나 투자 지침서 이런 기반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치고, 또 소위 78억이 산출되는 지난 2024년도에 계속적으로 실무 협의 과정에서 2023년도에 78억이라는 포스코에 제안한 범위가 이런 양측이 합의된 중재 합의 안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중재 합의서에는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범위는 명시되어 있습니까? 기간과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재 합의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추측은 빅골 청정 빅골 측이 왜 맨 처음에 실무 협의할 때는 78억을 요구를 했으나 이제 중재 심리가 개시되면서부터 손해액 산정 기준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띄워주시면 2017년부터 2023년 손해액 합계가 545억 그리고 2024년도부터 31년 동안 매년 별도 정산 아니면
17년도부터 2023년 손해 합계 약 420억 원 플러스 2024년부터 31년 동안 사용료 약 톤당 15만 5천 원으로 산정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중재 합의 과정 중에 저희가 그 아까 24년 4월 달에 저희가 그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24년 12월 경에 그 청정 측에서 포스코 측에서 저 문서를 어떻게 입수하셨는지 잘 궁금한데. 입수가 아니고요. 예, 저거는 예, 제가 다운 받았어요. 예. 들어가서 저건 열려 있더라고요. 저 문서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78억도 운영비 협약서상에 근거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저 금액을 그리고 증빙 자료도 없이 그냥 엑셀로 산정해서 저 금액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겁니다. 중재 합의 범위를 어떻게 그 기재를 명시를 해놨느냐라고 여쭤본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좀 염려가 되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 의하면 최근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정 빅골조의 중재 파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던데 혹시 공식적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까? 중재 파기 공문이라고 표현하는 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보냈습니까? 지금 2천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했고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와 청정 빅골이 저희 완전히 저희 시의 신뢰를 저버린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변경에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문구적 해석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 건전성과 시민들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사안으로 저희는 변화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포스코 측에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은 이건 지금 단순한 이런 사용 문구적 해석 차원이 아니라 시 재정 전반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종료하고 그리고 소송으로 전환해야 된다. 무엇보다 이 상황은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진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종료하고 이걸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라고 이제 요청을 하셨다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청정 빅골 측의 중재 판정을 합의하는 선택 혹시 시장님께서 결정하신 걸까요? 우리 분쟁조정 규칙 안에 따르면 국실장 정결 사항입니다. 근데 이 사안은 당시에 판단할 때 부시장 정결로 결재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앞서 국장님 답변에서 그 합의에 의해서 중재를 취소하고 소송으로 가자라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중재 심리 막바지에 소송으로 협의하자는 건 광주시의 중재 합의 진행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시인받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SRF 운영사인 포스코 ENC의 이 지금 중재안 또 중재안 과정에서 이 사업비 손실분 변경안 이런 것은요 공공 우리 그 기관 광주시를 향한 기업의 이윤 추구에 잘못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매우 부당하고 잘못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중재를 하는 과정에 이 중재 과정 자체도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되고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걸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적인 대응은 충실히 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오늘 이제 시정 질의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시민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된 내용을 공개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오늘 시정 질의에 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부적 판단으로 볼 때는 매우 전략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의회 시정 질의에 응하는 것이 맞냐, 오늘 시정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라는 판단도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포스코의 어떤 이건 윤리 위반이고 협약서 위반이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특히 이제 중재안을 받아들일 때 조금 전에 정현웅 국장이 충분히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에 23년 초 당시에는 포스코는 78억 정도 대략. 근데 우리 시에서는 78억도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약간의 뭐 액수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자릿수의 비용, 그 물가 반영 등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했는데 포스코는 78억을 이야기했고, 그러나 저희들은 포스코를 포함하여 당시에 1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저희들로서는 두 가지를 걱정했던 겁니다. 이러다 정말 31년까지 계약 체결된 이 포스코 그 청정 빗고울 빗고울이 재정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적 이유로 못하면 어쩔까. 그래 저는 최소한의 응대를 한 거고 그것이 중재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중재를 악용해서 지금은 애초에 그런 우리 광주시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켜서 지금은 2천억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뭐 중재가 됐든 저희들은 지금 중재가 아닌 소송으로 가자라고 요청을 해놓고 오늘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 이렇게 요구를 빗고울 ENC에 해놓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과정에 저희들은 잘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시장님, 아마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중재 부분이. 근데 저는 좀 염려되고 아쉬웠던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 지점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정 빗고울 측의 회사 측을 제가 만났을 때는 그분들께 답변은 소송에 대해서 가자라고 했을 때 본인들도 회사에서 검토를 했을 때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 계속 중재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검토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정 빗고울 운영사인 포스코가 이전에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탁 운영 사업에 대하여 중재 신청을 해서 진행한 사례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그 순천시의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혹시 중재 합의 결정 전에 이전 사례도 검토한 적 있으실까요? 글쎄 그건 제가 실무자들에게 네, 여쭤봐야 알겠습니다. 될 생각. 저 기사를 보듯이 2020년 순천시는 포스코와 중재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중재 진행 배경, 원인, 절차는 지금 SRF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중재 결과 포스코에 승소하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내용을 보면 왜 이제 시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니 말씀을 드리면, 순천시 중재 승소 판정의 결과는 중재 합의 범위를 순천시가 명확하게 한정지어서입니다. 포스코에서 당초에 1,367억 원의 적자를 보상하라고 신청했으나 결과는 순천시에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심지어는 수리비 등 7억 원을 순천시에 보상 지불하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중재 합의에 앞서서 정말 잘한 게 또 하나 있다면 대응 TF를 꾸려서 국회, 의회, 시민단체와 부당함을 알리고 공동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광주시와 순천시가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좀 생각도 되어지고요. 또 시민의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시민에 대한 사전 보고나 설명도 없고 공개적인 논의 절차가 없었던 부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애초에 78억의 범위 내에서 중재가 진행되오다 2천억으로 이렇게 훅 늘어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협약서에 따르면 지금 신청인 포스코에서 주장한 운영비용 증액 조정 소위 청구 항목을 가부터 사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것 하나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천억 원까지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 심각함을 다시 반영해서 최근에 국회에 그전에도 국회의 의견을 서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이걸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에 대해서 매 다르게 대응할 수 있겠으나 우리 광주시는 그런 대응을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물론 소송 중재가 잘 이루어져서 78억이라는 돈뿐만 아니라 더 적게 배상을 하면 모를까, 향후에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이런 예약 그 이상의 배결 판정이 내려진다면 그 재원은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맞죠, 시장님?
당연히 시의회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서 갈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것 이전에 저희 시의회에도 먼저 이야기를 하셨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안은 매우 전략적 접근을 순천의 방식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광주시의 방식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과정이었고 이 사안이 애써 의회에 숨기거나 보고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는 지금 시민 세금과 도시 재정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엄중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의 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채무 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1위, 즉 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빚이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떠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했는지 알 수 없는 행정결정으로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본 의원은 중재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검토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어떠한 위법적 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만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광주 시민과 함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디 무능한 행정이 아닌 유능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기순 의원님과 강희정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조례안은 2025년 2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 시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시장이 2025년 2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 동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개정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제의 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수저 의장과 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 발전에 고경과 대안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의회로부터 지난 2월 12일 의결 이송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32조 제120조 규정에 따라 2월 24일 제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외부에서 볼 때는 소모적 논쟁을 벌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논쟁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크게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논의 과정을 거친 동안 넘기 어려운 어떤 벽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 속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마치 시와 의회가 갈등하는 양상으로 비춰져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잘 아다시피 개발사업과 도시계획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의 요구,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원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또 우리 시 집행부에도 산적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민감합니다. 정책 결정 현장은 법적, 행정적 절차만 있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과 예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각종 특혜 시비 여부, 예측하지 못한 피해 발생 등 여러 변수들이 뒤엉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 희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도 의회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광주시에서는 상업지역의 비주거 시설 비율을 15%를 10%로 완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년 동안 건설협회의 여러 요구를 받아가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 했었고 월요대화 등을 통해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15% 의무 비율을 10% 낮췄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높이 제한 해제도 찬성과 반대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보 매체의 언론사들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 결정은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안건인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문제 역시 도시의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강력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단편적인 핀셋 변경보다 정말 그 조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다른 방안은 보완책은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그런 논의가 선행된 이후에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핀셋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에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공급량을 상향시키는 용적률 상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중심 상업지역의 본연의 지정 목적과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열악한 정주학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런 시민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또 도로와 학교 부족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 등 시민 불편도 야기될 수 있다. 또 명확하지 않는 기준 제시로 집행 현장의 다툼의 우려도 있다. 이런 중대한 사유로 시의회에 제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도시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인 용적률 상향은 다수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당연히 그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정말 필요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인 저로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에 앞서서 저도 많은 의견들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는 당연히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순간에도 반대입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반대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을 또 나누기는 합니다만 우려의 시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뢰한 연구과제 프로젝트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모두 살펴보건대 오늘 조례안은 부결 투표를 통해서 폐기해 주시고 정말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집행부하고 더 협의하여 다른 정책 수단이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래도 만약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차기 의회에서 또는 민선 국의의회에서 다른 조례를 만드시면 그때는 저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가 되었습니다만 동 안건은 제2요구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서 제2요구에 관한 의결권은 무기명 투표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보조직원은 우리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좌측에 보면 깜빡거리고 있는 파란색 재석 버튼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하셨죠? 그러면 바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당초 조례안대로 재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녹색, 또 반대하시면 빨간색, 기권은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자,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찬성하시면 녹색, 찬성이 우리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녹색, 반대를 하면 빨강입니다. 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됐을까? 투표된 건가? 자, 투표 다 됐습니까? 자,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4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3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광주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꼼꼼히 심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본예산 7조 6,043억 원 대비 4,847억 원이 증가한 8조 891억 원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신규 발행체 발행 예산 66억 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예산의 65%를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광주시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시민 1인당 140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시 살림이 어려워 큰 빚을 내야만 시정 운영이 가능한 위기 상황임에도 공직자분들은 절박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수 감소로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빚 돌려막기로 위기를 봉합하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지방 채무 현황을 비롯한 재정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 원인과 사정이 있겠지만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공직자의 책임입니다. 더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빈틈없는 집행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과 노인 빈곤층,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안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 전남, 무안,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답보 상태에 있던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가 드디어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을 민주주의 심장 광주에서 시작하겠다라며 광주를 찾은 의미는 각별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천금 같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께서 실망과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광주 시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호남의 일대 전환을 막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인구 140만 선 붕괴, 청년 유출이라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전략과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저버린 것입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또 하나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스스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앙정부가 묻기 전에 우리의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전략의 구체성은 철저한 준비와 절실함에서 나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광주의 미래 대전환에 의한 마스터 플랜을 재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광주시가 제2를 요구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간 견해 차이가 정리된 만큼 이번을 계기로 무엇이 광주 발전을 위한 길인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약자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폭염으로 인한 야외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더위 휴식제 등 5개 작업장에 대한 폭염 대응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께서 근심 걱정 없이 여름 휴가를 떠나실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례회 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선회를 선포합니다.